네, 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동운전 이제 초보자분들이 출발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출발이 뭐 반클러치를 이렇게 놓으면 차가 움직인다. 뭐 요 정도까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운전을 처음에 배우시고 실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게 되면 이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게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죠. 막 울렁울렁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출발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다른 차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서 이제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맞춰서 출발을 하는, 그러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속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뭐 3단, 4단 이렇게 변속을 해서 가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제 출발해서 뭐 한 2단 정도까지 넘어가는 그 구간 사이에서 다른 차들과 속도를 맞춰서 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습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반클러치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다 아시기도 하실 테고,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신속한 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신속한 출발이라는 게 뭐 RPM을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로켓 스타트 혹은 뭐 런치 컨트롤 뭐 이런 것처럼 출발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출발은 일상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차들과 비슷한 속도. 왜냐하면은 디젤 차들, 뭐 트럭이나 뭐 이런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클러치만 붙여도 어느 정도 차가 이렇게 자동 변속기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는 정도 속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출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휘발유 엔진 같은 이런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단으로 출발을 하기도 하고, 1단이 기어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울컥거림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이제 또 그런 시동 꺼짐이나 이런 걸 방지를 하고자 RPM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확 튀어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컨트롤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연습할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반클러치가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반클러치 지점까지 좀 빨리 떼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반클러치로 붙임과 동시에 악셀을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이 약간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자, 제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페달캠 쪽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1단으로 이제 출발하겠죠. 여기서 반클러치로만 가면은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출발하냐면, 자, 지금 제가 악셀을 살짝 밟아서 반클러치 지점까지 그 클러치를 붙여준과 동시에 이렇게 차가 움직이게 됐거든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이 우선 반클러치 지점까지 페달을 붙이는 것들이 연습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블리핑을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몇 번씩 밟아가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요런 방식을 더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요러면은 차가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클러치를 좀 빨리 떼셔도 되거든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수동차 반클러치 붙이는 연습, 출발하는 연습들이 소위 잘 안 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출발보다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숙련자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살살 밟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RPM을 많이 띄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RPM이 올라가는 시점은 그러니까 클러치에서 완전히 발을 뗀 시점부터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급출발이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클러치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가 돼야지 동력이 100%가 전달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RPM을 많이 띄우는 거는 뭐 미션 부분에 마모만 촉진을 하거나 아니면 동력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료 낭비하는 거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상태에서 많이 띄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한 번의 동작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황이나 뭐 이게 또 오르막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똑같이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요게 가장 이상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반클러치 지점과 동시에 악셀을 살짝 밟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밟고 있으면은 RPM이 계속 올라가 버릴 테니까 살짝 밟았다 떼주는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악셀을 살 밟아 나가면서 클러치를 바로 떼주는 거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놓고 클러치와 동시에, 자, 이렇게 지금 악셀 동작은 한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시면은 되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로에서 어떤 신호 대기를 해 있다가 출발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보조를 또 맞추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주차장인데 일산 호수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인데 이제 나가서 합류하는 과정 혹은 신호 대기하는 과정에서 몇 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옆차들이 조금 보이게 제가 카메라 구도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옆차랑 이제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맞춰서 움직이는지, 혹은 기어 변속 타이밍, 지금 기어도 좀 보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코미터 게이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점 RPM에서 변속을 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가속을 좀 많이 해야 되는지 좀 덜 해도 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변속하는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 대기 중에는 보통 이제 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으로 놓고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놓고 그냥 발을 편하게 쉬고 있는, 자, 요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제 신호가 바뀌었거든요. 출발해 볼게요. 지금 앞에는 벤틀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앞차랑 거리를 제가 비슷하게 맞춰서 가느라고, 자, 일단 계속 고정하죠. 지금 앞차랑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RPM을 거의 3000 가까이 올려서 변속을 했습니다. 자, 2단에서도 한 3000 정도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속도를 제가 좀 더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수동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변속을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뭐 속도나 아니면은 뭐 RPM 기준으로 놓고 뭐 2500rpm에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혹은 뭐 2000rpm에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적용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좀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RPM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자연흡기 엔진 0.6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00rpm 정도부터 토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필요한 거는 가속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RPM을 좀 더 높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RPM을 좀 더 높이 사용을 하고, 또 변속을 한 이후 시점에서 가속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RPM을 낮게만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기어를 고단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변속을 한 시점에서 RPM이 더 떨어지잖아요. 이제 기압이 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RPM이 떨어진 시점이 뭐 2000rpm보다 미만이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가속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도 가속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을 좀 피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이제 차 엔진 파워나 뭐 차의 무게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진 파워가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좀 빠른 가속을 위해서는 뭐 1단에서 3000rpm 이상을 이제 써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오르막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혹은 좀 빨리 가속해서 좀 치고 나가야 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2단에서도 역시 충분히 내가 가속력을 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RPM을 3000, 4000까지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냐면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좀 가속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이미 차들이 10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거리 내에서 그 주행하고 있는 차들과 보조를 맞춰야지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뭐 졸음쉼터를 빠져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1단, 2단 혹은 뭐 3단까지라도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2단 정도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가속이 필요하다 할 때는 1단에서 뭐 3000rpm 정도까지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가속력이 얼마만큼 필요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차를 움직이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악셀을 좀 세게 밟아주느냐 혹은 뭐 킥다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이 변속 로직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속기의 특성, 그리고 이제 엔진의 특성, 본인 차의 이제 엔진의 특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꼭 변속을 해야 된다라는 데 강박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RPM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